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지난주가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예.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도 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기, 어디였죠? 하와이 말고? 티니안 섬에도 가 있었고, 그리고 조선족 고려인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조선족 혐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조선족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조선족. 나쁜 느낌? 어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어떤 이야기? 조선족 하면. 영화 많이 나오죠? 뭐 좋아요. 근데 그게요, 다 조작된 겁니다. 되게 심각해요, 이게. 오늘 그 조작의 현실과 그리고 팩트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재외동포는요, 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는 한민족인데 재외국인, 외국동포 있는데 재외국인은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사는 사람. 근데 외국동포는 외국 국적자. 그리고 이 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인 조선인도 우리나라 동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 국적자가 480만, 재외동포는 750만인데요. 중국에 사는 외국 동포만 215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나라 출신인데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215만이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냐? 조선족이 215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보셔요. 외국 국적자의 거의 반이죠. 480만 중에 215만이니까 45% 정도 나와요. 약간 못되게가 다 조선족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들에 관한 오늘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외국 동포 발생 유형이 지난번에 이민, 유이민, 그리고 강제 이주, 근데 이렇게 법적주의는 높아진다 이렇게 됐죠. 조선족들은 다 뭐에 속할까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유이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말, 그리고 일제시대에 다 만주 연변으로 간 사람들이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니까 1955년 이후로 중국으로 이민 간 건 있긴 있어요. 소수예요. 근데 215만 대부분이 다 그냥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했던 분들, 거기서 농사 지은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었다고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간도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간도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마름 먹고 여기 요런데, 요런 데가 지금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정확히 일치하죠. 간도 지역하고. 그래서 여기 조선족 자치구라 그러는데요.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우리나라말 써요. 그리고 한글도 병영해서 쓰고요. 학교 자체가 한글로 가르쳐요. 다. 여기는 우리나라 방송, 북한 방송, 중국 방송이 다 잡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들의 국적은 어디라고요? 중국.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 조선족은 범죄율이 높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뭐 어디 가면 뭐 조선족들이 다 깡패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기준이에요. 왜냐면 이게 매 7월 달에 통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통계 낸 게 최근이에요. 이게 최근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범죄자 수가 158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게 154만 9천 명이에요. 98%. 그러면 외국인 범죄율 단 2%예요. 자,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훨씬 많이 저질러요. 조선족은 깡패 범죄인 뻥이에요. 또요. 자, 총 인구가 우리가 2019년도에 5,178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총 외국인이 252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인구수와 내국인 수,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 수를 비율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내국인 범죄율은 3%예요. 3%. 이거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 외국인 수가 252만 2천 명이라고 했죠. 이거. 이 중에서 범죄자는 3만 6천 명이라고 그랬죠. 나누면 범죄율이 1.4%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우리나라가 2배 더 범죄를 저질러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다른 나라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학연수도 갔다 왔었고 선교도 갔다 왔었는데요. 외국 가면 위축돼요. 조심해요. 어쩔 수 없이. 범죄 웬만하면 안 저질러요. 당연한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이거 보십시오. 내국인 범죄율이 3%인데 외국인은 그거의 반도 안 돼요. 1.4%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36,400명 범죄인 중에서 중국인이 18,000명이에요. 거봐! 중국 많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또 수학적 감각이 없는 바보들이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 총 인구분의 내국인 수를 나눴죠. 우리나라에 있는 총 외국인 수를 또 외국인 범죄자로 나눴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총 외국인을 국적별로 다 조사해서 나눠봐야겠죠. 이건 단순히 건수일 뿐이고 그게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1등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인 중에서 러시아 범죄인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리고 몽골, 우즈벡,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중국은 중간쯤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즉 중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2배 이상 저질러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럼 왜 범죄가 나는 게 기사에 안 날까요? 왜 안 날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자들이 조선족 범죄만 찍어요. 이거 보십시오. 빈도수 보면 러시아, 몽골, 우즈벡,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 사람들이 훨씬 더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 등치 좋죠. 그 등치 좋아요. 그 사람들 요즘에 뭘 제가 보냐면요. 러시아 사람들끼리 주먹 다짐 막 하는 영상이 올라와요. 그 제목이나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요. 러시아식 문제 해결법. 거기는 이렇게 러시아식 대화. 뭐 차끼리 서로 부딪혔을 때 일단 주먹 다짐부터 하고 다 그렇게 미화를 해줘요. 다 미화해줘요. 남자답다고. 근데 중국인 조선족이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중국 즉 조선족이 결코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아요. 러시아의 반도 안 된다고요. 지금 보면. 근데 신문에는 그런 것만 나와요. 언론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는요. 이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조선족 범죄 유형이에요. 이번에는요. 폭력범죄 26, 지능범죄 16, 사기. 예, 보이스피싱 같은 거, 사기. 그리고 교통범죄 20%. 왜냐하면 중국은 차선이고 신호고 잘 안 지키거든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강력범죄 여기 있죠. 단 2%도 안 돼요. 이 폭력이 뭐가 폭력이냐면요. 밀치고 1대1로 뭐 할퀴고 이게 언어폭력, 이게 폭력이에요. 우리가 아는 싸움, 패싸움, 무기라도 들면 무조건 강력으로 들어가요. 근데 강력범죄는 2%밖에 안 돼요. 즉 조선족의 범죄 유형만 보면요. 다 경범이에요. 경범. 여기서 심각한 거 있죠. 그거는 마약 그리고 강력 이 정도예요. 다 경범죄예요. 그냥 벌금 수준. 예.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좀 간단하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조선족들은 범죄율도 높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다 교통법규 위반, 무슨 뭐 실랑이 아니면 사기 이런 게 대부분이고 강력범죄 2%밖에 안 되는데 희한하게 조선족들은 깡패집 다니고 뭐 대림동이나 어디 가면 되게 무섭고 이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범죄만 저지른다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언론에서 유도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속는 거라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왜 속는지, 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지. 자, 그리고요. 그래서 조선족은 범죄율이 높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팩트로 체크해야 돼요. 자, 이거 보십시오. 신문에 난 겁니다. 2017년도에 조선족이 도끼 살인, 외국인 범죄의 오해와 진실. 이거 보십시오. 통계로 본 영화 속 편견이다. 실제로는 미립국 교통사범, 조선족 범죄 내국인이 64%, 그리고 러시아, 몽골 순으로 범죄 높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중간 정도, 강력범죄는 다 음주다, 술병 폭력이 대부분이다, 무기 필요 없다. 무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7%나 무기를 든대요. 근데 조선족은 4.8%, 영화처럼 망치, 족발뼈는 드물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율 증가하지만 교통사범이 크다. 외국인 30%든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강력범죄는 18%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예, 당연한 겁니다. 다른 나라 가서 깽판 치는 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상식보다는 하도 매스컴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조선족은 나쁘다, 조선족은 어떻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1. 중국과 조선족을 구분하십시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벌써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동북공정 들어보셨습니까? 즉 간단하게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거 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있을까요? 아니요. 역사는요 늘 현실이에요. 간단하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망할 것 같았거든요. 북한이 망했을 때, 야, 옛날에 북한이나 고구려였잖아요. 니네랑 우리랑 하나였어. 남한이랑 싸바싸바해서 통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로 넘어와. 그거였어요. 현실의 영토를 넓히려고. 그걸 그렇게 하려고 역사 조작을 하고 지금도 뭐 김치도 지낼 거였다, 뭐도 지낼 거였다 이렇게 지랄을 하잖아요. 그건 중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이. 조선족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국의 그런 문화 침략은 우리가 혐오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니네 조선족도 나쁜 새끼들이야!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첫 번째 결론, 조선족은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조선족은. 예, 두 번째. 자, 아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한 조선족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축구 볼 때 중국 응원하니 한국 응원하니 이거 안 물어봐? 많이 물어봐요. 조선족들에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족들은 축구 볼 때 한국 응원할까요? 중국 응원할까요? 왜요? 예. 이거 보십시오.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우리는 중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조선족들은요? 왜냐? 국적이 중국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선족들은요, 이거 외국 동포라고요. 외국 국적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선족들에게 한국인을 요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선족은 중국 국적자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당연히 축구하면 중국을 응원해야겠죠. 아니,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중국인이니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족들은. 우리는 조선족이란 조선족이란 정체성이 있어요. 중국인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국적은 예, 중국 국적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은요, 공안이 굉장히 무섭죠. 예, 조선족이 만약에 삐끗해서 한국 국적을 갖는 그런 것 좀 보인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중국 국적이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선족들에게 한국 사람처럼 살 걸 요구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왜냐? 외국 동포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외국 국적자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동화주의는 뭐냐면요, 모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민국에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이름도 그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
결혼도 그 나라 사람하고 하고, 먹는 것도 그 나라식으로 하고, 언어도 그 나라식으로 하고, 외모는 어쩔 수 없지만 철저하게 그 나라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동아주의입니다. 자, 그 다문화주의 뭐겠습니까?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도 코리아타운 만들어가지고 김치 먹으면서 우리나라 명절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한국어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샐러드 볼이라 그래요. 제가 샐러드 만들 때 보면은 이 양푼 볼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고 섞지만 결국 그들이 화학 섞진 않잖아요. 그냥 마요네즈만 묻을 뿐이지, 소스만 묻을 뿐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아주의가 옳습니까? 다문화주의가 옳습니까? 오, 성민이 정답이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그래서 선택이 문제여서 내가 어디 이민 가면 그 나라하고 똑같이 살든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을 유지하며 살든 그건 자기 자유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자유인데 문제가 이거예요. 나간 한국인에게는 다문화주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갔어요. 그러면 임마 너는 한국인처럼 살아야지,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들어온 외국인에게는 동아주의를 요구합니다. 너 임마 우리나라로 왔으면 우리나라 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예,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조선족을 욕하는 거는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중국 방식대로 산다는 거 많이 욕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인이나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 너 임마 이름 왜 우리나라 말을 바꿔, 너 임마 김치 먹어, 이렇게 합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영어 써주고 그들이 나라 말 전통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되게 관대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별, 우리나라의 꼰대, 그게 이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간 한국인에 대해서 다문화주의를 허용했으면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문화주의를 허용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자,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 백인들에겐 다문화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인들에겐 동아주의를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왔어요. 영어 쓰라 그래요. 이름도 안 바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저는요 워싱턴에서 왔어요. 어이구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저는 한국인이 말 똑바로 못해,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동일해야 된다고요, 잣대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차별, 그런 게 우리 안에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많이 싸우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있죠. 백인에겐 관대하고 기타 유색인종에게는 좀 차별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은 한국인을 유지해야지 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야 동화돼야지, 이런 이중성들, 꼰대 마인드, 그리고 거기에 아까 조선족 하면 나쁜 이미지가 겹쳐서 우리는요 조선족 다 나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예요. 이거 보십시오.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이로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즉 우리나라에서 영주권 딴 지 3년 이상 돼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거 보십시오. 예, 여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는요 지방자치단체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2006년도에 시행된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투표 많이 하죠? 얼마 전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투표했었죠? 그때 외국인들 투표할 수 있었다고요. 영주권을 가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대선, 총선은 안 돼요. 즉 대선하고 총선은요 우리나라 주권을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귀한 외국인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하지만 시장 뽑고 시의원 뽑고
이런 의원 뽑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그 지방에 와서 3년 이상 살았으면 그 권한이 있다. 왜냐? 지방세를 꼬박꼬박 다 내거든요. 예, 세금 내는 만큼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총 45개 나라에 있어요. 되게 많죠? 이게 신문에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이렇게 영주권 있잖아요.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가 64개밖에 없어요. 즉 64개 중 45개의 나라가 다 영주권 가지고 3년 이상 살고 있으면 다 투표권을 준다고요. 모든 나라의 대세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가 등록 외국인이에요. 중국인이 80%예요. 즉 조선족.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언론 잘 기억해 보세요. 언론에서 이 정부가 중국하고 친해진다고 자꾸 까죠. 그렇죠? 친중 정부라고 자꾸 까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조선족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니까. 조선족들에게 투표권이 있어요. 이렇게. 조선족 모두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따고 3년 이상 산 외국인은 다 투표권이 있는데 80%고 서울에만도 80%예요. 그래서 서울에 3만 5천 명 정도가 있어요. 이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투표권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그들을 위한 공약이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직 없어요. 내국인에 비해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그쪽 당이나 나쁜 놈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들은 왜냐? 이 조선족들은요. 누구의 후예라고요? 누구의 후예입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예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쪽 당을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표방해요. 어디 한 군데서 친해지는 거 없이 우리나라 주변국과 다 똑같이 친해지겠다 그걸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 조선족들은 그때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남북 철도만 뚫려도 조선족들이 그 만주지방, 간도지방 다 가이드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이나 제가 싫어하는 우파 보수 극우 수구들이 이걸 이렇게 될까봐 싫어서 조선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선족 핍박의 혐오에 우리가 동참하시면 안 돼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치 공작질에 가깝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미 유엔에서 인정한 다문화 국가입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 중에 5%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면 다문화 국가로 쳐요. 우리는 5%가 넘었어요. 5.1%예요. 우리나라 자체 인구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민 정책을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들어올 이민자들 대부분이 아마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해외 동포들 들어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해외 동포들 있죠. 외국 국적자지만 우리나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F4 비자를 줘요. F4 비자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간단한 경제 활동과 출입국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3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근데 이 영주권이죠, 영주권. 영주권이 F5 비자예요. F4에서 F5로 갱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즉,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지금 벌써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으로 나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2세대, 3세대들이 다시 들어오는 걸 적극 환영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우리는. 인구 문제도 그렇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교류도 그렇고,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해요, 지금. 왜? 우리나라 잘 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잘 되면 안 되니까. 그 대부분이 조선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주권을요, 그냥 생으로 따려면 죽도록 어려워요. 최소 3억 원을 3년 이상 투자하거나 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우리나라 회사의 사장님이 외국인이거나 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혈연 관계가 없는 이상 우리나라로 이민 오기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그게 폐쇄적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셨던 해외 동포들이 들어오는 건 이제 쉽게 해놨어요.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교류도 되고 이득도 되고. 실제 여기 보세요. 제가 지지난해 얘기했잖아요. 영종도에 지금 한상 드림아일랜드 짓고 있다고. 그런 게 지금 활성화될 거라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이런 해외 동포들을 적극 유입하고 교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짝당과 언론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혐오 조장합니다. 여기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개돼지 들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론에서 뭐하게 몰아간다, 팩트체크 하십시오.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